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어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처럼 4차례 연속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와 연동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덩달아 오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만 커져가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011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남로 5길 18 주택단지에 신축을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토지 100평, 건물 60평이고요. 옥탑이 10평 정도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아파트로 이사할까 생각 중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공이 된 지, 준공이 된 지 2년이 된 신축 주택인데 매도를 하고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전국적으로 가장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먼저 겪었던 데가 대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구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매도를 하고 아파트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시장이 그만큼 안 좋은데 미분양도 많은데. 네. 저는 역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자, 본 단독주택을 2년이라는 거를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지어서 2년 정도 보유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어느 정도 금액대에 매도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아파트가 고전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 옥석 가리기를 해서 한번 아파트로 이주를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의 어떤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단독주택의 위치를 좀 볼게요. 자, 유가읍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남서쪽에 있고요. 남서쪽에 있고
인근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현풍 톨게이트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북현풍 IC가 있습니다. 자, 바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공업 일반 산업단지 내에 배후 거주지로서의 지금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그럼 대구에 있는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일단은 단독주택의 개별적인 특성을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본 육아읍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입니다.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는 99평, 그리고 연면적은 59평입니다. 자, 2020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층짜리 건물로서 본 토지를 3억 1,500에 매수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99평에 건축면적 36평, 건축 연면적 59평에 지금 현재 건축을 완료를 했는데, 자, 그러면 본 주택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 보이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접 건축을 해서 2년 보유했던 주택으로 좀 보여지고요. 주변에 지금 저 앞쪽, 멀리 앞쪽으로가 지금 산업단지가 보이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깔끔하게 징크 판넬로 예쁘게 지어져 있는 집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주택의 전체적인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봐야 되는데요. 자, 본 건물, 바로 지금 이쪽 노란색의 징크 판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거래가액이 13억 7천에 지금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거리 코너긴 하지만은 비슷한 연면적에 비슷한 대지평수의 위치만 다리 달리해서 13억 7천에 거래했다고 하게 되면 본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육박하는 금액대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1,416만 원, 총액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은 13억 7천만 원, 17년도 10월 달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대, 그리고 건축비에서 2년 보유,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친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양도차익이 최소 5, 6억 정도는 날 수 있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내용대로 대구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규제 지역으로 현재까지 묶여있는 수성구 지역에 한번 노크를 해보시면서 초급매물, 그리고 내 그 가성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향후 미래가치적으로 클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광역시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하고 수성구 쪽으로 또 함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아파트 물건 잘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345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옥일 15 농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지 198평에 건평 65평으로 70년 이상 된 구옥입니다. 이 농촌주택이 다주택자 주택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주택에 대한 상담이기는 한데 앞서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일단은 70년 이상 된 구옥이기도 하고요. 농촌주택입니다. 우리가 주택수를 따질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농촌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어촌주택도 있죠. 농어촌주택. 명칭은 정확하게 농어촌주택입니다. 네. 자, 농어촌주택과 고양주택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요 내용만 가지고도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일단은 지금 농어촌주택, 우리 시청자분께서 부안읍의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를 했을 때 이 주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까지 받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단독주택입니다. 손언니 296번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 193평, 25평 해서 지금 1946년도에 지어진 물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가가 2012년도에 6,900, 전반적으로 가격 낮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금액대에 매수를 했고 공시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판서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합합니다라고 해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금 올 7월 21일이죠. 현 정부에서 6월 21일, 7월 21일, 그리고 8월 16일 날 세 번의 대책이 나왔죠. 그중에서 7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세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판서를 좀 볼게요. 자, 농어촌 주택. 우리 어자가 빠졌는데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 특례 요건입니다. 이 내용은 조특법 99조 4항에 나와 있고요. 4항에 나와 있고 현행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특례. 요건이 첫 번째가 보유 요건 3년 이상, 그리고 소재지, 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 및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제외된 지역에 한한다. 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요건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의 물건은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 특례 요건에 들어간다. 고양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면적 요건이 있어요. 면적. 토지는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건물은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를 주겠다 했지만 이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액 기준이다. 이 기준 시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농어촌 주택 지원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 주택 양도 시에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은 주택수에서 계산 제외된다. 언제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가 현행 법령이었습니다. 올해 7월 21일 날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본다고 하면 개정안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개정안까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죠. 기한이 연장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해서 가주겠다.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 요건에서 1, 2는 동일하지만은 어떤 내용을 넣냐면 기준시가의 2억,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억을 3억 원으로 상향시키겠다라고 하는 지방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어떤 활성화 개념으로 현행 법이 나와 내용이다라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시골에 상속을 받은 주택이나 아니면 내가 주말 농장으로서 쓸 수 있는 토지 등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택수 배제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와 함께 세금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 개정되는 부분들 또 조건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주택수 제외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396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다른 부동산 상담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현동 443번지 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우리 애청자님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전망 어떨까요? 일단 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맞아요. 먼저 드리고요. 네. 자, 토지. 제가 토지를 설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용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네. 또 뭐가 중요하냐고 하냐면 용도에 따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도로. 필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과연 도로의 관건, 이 물건도 도로가 좀 관건입니다. 자, 일단 위치 좀 볼게요. 자, 대구 광역시입니다. 제 지금 지금 지방 물건들부터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내용 들어온 순서대에서 지방 물건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지금 순서대로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 물건들은 뒤에서 볼 수가 있고 현재 광주 광역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광주 광역시입니다.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 물건이 들어가 있는 동서구 그리고 남구 위쪽으로 북구 그리고 광산구가 있습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약 12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물건 위쪽으로 무등산. 아래쪽으로는 아래쪽 경계는 화순군, 화순읍과 경계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의 동구 외곽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적 편입도로 봤을 때 중심지에서 약간은 좀 외곽 쪽에 떨어져 있는 토지로 보여진다라고 위치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는 이렇지만 과연 그러면 본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어떠냐를 볼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나와 있는 용도와 구역과 지구와 모든 것들을 꼭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합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392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420평 정도 됩니다. 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합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자, 볼까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이 노란색 부분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 지금 녹색 부분의 토지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토지로서 본 토지가 약 420평 되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교롭게도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를 봤을 때 지금 바로 옆에 대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집 앞쪽에 지금 대로가 있는데 대로에서 과연 제가 지금 빗금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 보여져요. 또한 옆에 보게 되면은 647번지 국어가 있습니다. 이 국어의 활용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보겠습니다. 자, 위성 사진을 오랜만에 한번 열어봤어요. 본 토지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 토지의 위치의 모양새고요. 약간 지금 길쭉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에 보게 되면 용현 실버빌이라는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가 옆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로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들었는데, 이런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적도로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본 토지의 위치고요. 본 토지를 주변으로 2차선 도로의 인근에 있고 약간 시골 느낌이 나지만 지금 이 대지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고요. 약간 앞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국어가 형성되어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일단 주변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쓰임새 있는 토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토지를 봤을 때
왕경사지만은 맹지입니다. 1994년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국어, 다른 토지에 대한 관련,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국어에 대한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흐름을 잇기 때문에 국어 점용 허가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거는 도로로 점용 가능할지, 도로로 지자체에, 동구청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쪽에 448번지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일정 부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 위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수해서 토지를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본 토지의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이 활용의 가능성, 활용도가 토지 가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과 함께 그 부분을, 그 활용도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들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더 부지런히 잘 움직이셔서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보시는 방법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102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평택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평택 지역의 청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세 대비 30%가량 하락한 급매물도 나온다고 해서 급매물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아무래도 이 신혼부부의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청약과 함께 급매물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급매물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자, 급매물. 자, 부동산 하락장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약, 무주택자들은 청약에 계속적인 도전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하락장에서 급매물, 초급매물, 현재 나와 있는 초급매물을 대비해가지고 물건을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청약 시장의 열기가 식고 경매 시장의 열기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속적으로 신혼부부로서 청약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네. 제가 여기서 경매 물건을 하나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선물로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요? 선물을. 네. 자, 평택의 지역의 청약을 지금 노리고 계시기 때문에 평택의 현재 지금 저도 기존에는 경매 물건을 안 봤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300회 정도의 입찰을 받고 그중에서 한 20%, 15%, 20% 정도의 낙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뜨겁다 보니까 경매 시장의 물건들이 감정가 이상으로 다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어떤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물건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과 좀 맞는 물건이 있어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이 물건은 뭐 저하고는 전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물건이고요. 모든 누구나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2022년 9월 26일 날 경매 입찰이 들어갑니다. 평택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힐스테이트 지제역. 제가 방송에서 평택 물건을 할 때, 평택 상담을 할 때 가끔 언급이 되었던 물건입니다. 자, 아파트고요. 대지권 미등기로 나왔고,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자, 전용이 74 타입이고 약 30평, 29평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자, 토지 및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감정가가 9억 4백에 나와 있는데 현재 두 번 유찰이 돼서 4억 4천에 9월 26일 날 진행되는 절반 가격으로 현재 감정가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대지권 같은 경우는 대지권 미등기지만 참고사항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신축 물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지권에 대한 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면 임차권에 대해서 과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안고선 들어가야 되는 거냐가 좀 중요하겠죠. 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2021년 3월 24일 그렇지만 소멸 기준에 근저당권이 2021년 2월 23일 한 달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대지권이 문제가 없고요. 임차인에 대한 보증을 안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제가 볼 때 권리 분석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 물건에 있어서 한번 경매를 시도하시는 것도 이 금액대로 잡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주변의 시세를 좀 한번 보고 추천 한번 볼까요? 보는 김에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현재 6억 8천에 지금 실거래가가 떠 있습니다. 6억 8천. 20평대가 6억이고요. 33평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대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래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금 호가가 올라와 있고 전반적으로 금액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6억 8천 형성이 되어 있고 2,200만 원대. 자, 앞쪽에 현재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임장이 필요하겠죠. 본 물건에 대한 힐스테이트 지제역에 대한 주변 시세를 부동산 가서 확인하시고 그 앞쪽에 있는 지제역 더 샵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도 33평대가 현재 지금 5억대 중후반에서 현재 지금 분양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물건들과 금액적인 입찰가를 어떻게 정할지를 한번 분석을 하시고 후에 한번 입찰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땐 평택 지역에서 향후 지제역 같은 경우는 현재 SRT와 1호선이 들어가고 있지만 향후 KTX까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고덕 국제 신도시도 좋고 이쪽 지제역 쪽에 어떤 메인 지역 역세권 메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향후 부동산의 가치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번 입찰에 한번 응해보셔라 라고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박성규 대표님께서 선물을 좀 드렸습니다. 좋은 기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하락시장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또 똑똑한 전략을 통해서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369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구 청천동 금호타운 아파트 24평 소유자입니다. 올해 봄에 부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 거래가 안 돼서 공실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가 4억 6천만 원에 내놨는데 금매로 팔아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사를 하면서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평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마음도 조급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매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데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반등 시그널이 없습니다. 하락 시그널만 지속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내가 전에 살고 있던 집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해서 분양권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매도를 못해서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가줘야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안 입는데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거래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 고로
반등 시그널은 없다. 나중에 제가 이제 반등 시그널이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으로서 제 머릿속에는 반등 시그널을 어떤 단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보겠습니다. 부평 금호타운입니다. 자, 24평 말씀하셨고요. 자, 보시는 대로 위치가 1호선 인천 부평구청역, 1호선 인천 1호선, 그리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약 한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7호선 상공역도 도보권의 거리가 가능하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3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25년차 아파트고요. 자, 평수를 보게 되면 24평부터 49평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00세대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건을 좀 볼까요? 자, 현재 최근에 그 실거래가 1개월 내의 거래가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4억 1,500입니다. 현재 지금 매물 평균 가격이 3억 9,700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2021년 1월부터 21년도입니다. 1월부터 21년도 말까지 가파르게 상승의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자, 21년도입니다. 21년도 21년도 1월 8일 날 4억 3천에 시작해서 중간에 4억 6천, 4억 4천, 4억 5천 5백 등등 하다가 현 시점에서 3억 7천, 3층은 어떤 거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보시는 대로 4억 1천대, 4억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을 지금 4억 6천에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시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 2022년도 올 초에 거래됐던 가격이 그 정도니까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금액대가 뭐 5억대까지도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3년 동안 본 아파트 같은 경우 3년 동안 56%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은 지금 9%, 약 10%, 그리고 6개월 10%, 4%대까지 계속 지금 줄었고 파란색이 지금 현재 보시는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가격이 하락된 퍼센테이지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아깝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자산관리 상황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매수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가격대에다가 맞춰서 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일단은 상황인지라 맞춰서 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는 방안들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에 대한 시그널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606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41번지 동문 10단지인데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해서 좀 불안한데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평수는 35평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불안하시대요. 괜찮을까요? 많아요, 되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1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입주 물량 많고 네. 가격이 3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변에 이제 입주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지게 되면 내 것도 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3년 동안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거의 50%, 70%, 100%까지 올랐는데 일정 시점에서 다시 이게 거품으로 꺼져버리게 되면 얼마만큼 불안한 마음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 지금 운정신도시의 지금 본 아파트 인근도 예전에 한번 제가 상담에서 다뤄줬던 내용입니다. 예전에 다뤘던 내용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누누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GTX A 노선의 운정역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아직 입주 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막 짓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가 되면 내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요. 자, 볼게요. 1009세대입니다. 자, 18년차 아파트고요. 자, 보시는 대로 36평, 32평이 있습니다. 36평인 걸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현재 지금 5억 2천대. 자, 근데 이 평수를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2021년도 초반에서 지금 현 시점까지 약 4천 정도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평수 때 다른 지역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뭐가 있냐면 많이 오른 단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덜 오른 단지는 덜 떨어집니다. 아주 심플한 원칙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볼까요? 이 아파트도 가격대를. 21년도에 8월 달부터 지금 5억대로 형성이 돼서 쭉 올라가다가 현재까지 와 있는데 일전에 지금 21년도 중반에 본다고 하게 되면 4억 8천, 4월 달에 4억 8천을 찍고 5억 2천대까지 거기서 갭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편이라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입주 물량을 한번 볼까요? 보는 김에. 자, 입주 물량입니다. 언제부터? 올해부터 3년 후까지의 입주 물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패동 같은 경우에는 약 2,300여 세대, 목동동 같은 경우에는 2,300여 세대, 그리고 다율동이 6,000세대에서 약 1,000만 세대가 약간 넘고요. 위쪽으로 이제 와동동과 당하동을 친다고 하게 되면 약 17,000세대의 입주 물량이 3년 내에 들어오는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본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GTX 운정역이라는 1km 내외 거리라는 나름대로의 교통호재가 있고요. 또한 그간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평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파주시 책향기로에 위치한 아파트였고요. 장기 보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끝번호 595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요. 임대사업자를 내서 의정부 가능 3구역의 빌라를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1억 이하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집 마련, 내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었다면 이번에는 투자에 대한 문의인데요. 투자의 관점에서 현재 시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투자할 만한 추천 지역들 또 의정부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하락한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은행에 대한 수익이 높다고 하게 되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부동산에 대한 거는 끝까지 한번 어느 정도의 그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높게 사고 싶고요. 자, 지금 본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재개발 물건에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가능동 같은 경우는 가능역, 1호선 가능역 일대를 가능동이라 지금 얘기하는데 위쪽까지 다죠. 경민대학교, 경민고등학교 일대입니다. 지금 재개발 물건 3구역은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3구역은. 자, 위쪽으로는 녹양역 일대의 공공택지, 아래쪽으로는 GTX C 노선이 들어오는 의정부역이 있습니다. 자, 본 가능동 같은 경우에 3구역이 가장 현재로선 빠르고 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했어요. 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의 요건은 뭐냐면 동의서가 67%, 3분의 2가 들어와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 단계가 가장 재개발에서 어려운 단계예요. 동의서 받을 때가. 근데 제가 볼 땐 3구역인 그 단계를 넘어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1구역이고요. 2구역이고요. 그리고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으로 돼 있나 지금 보여집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예, 맞습니다. 자, 가장 지금 빠른 거는 3구역이고요. 3구역이고요. 이 3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에 구역 지정이 예상되고 1, 2 구역과 함께 통합 개발을 시키고자라고 하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또한 4구역과 9구역 그리고 6구역과 8구역 같은 경우에도 동의율이 현재 60% 정도가 넘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번 뜨거워질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1억 정도의 재개발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현재 지금 단계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까지도 봐야 되는 장고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전략 또한 제가 볼 때는 옳은 전략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어떤 플러스에서 다른 투자처를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괜찮아요. 1억 정도도. 그렇지만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죠. 자, 서울에 최근에 6월 달에 뭐가 발표됐냐면은 모아타운이 모아타운. 모아서 재개발 타운을 만들겠다. 21곳이 발표됐습니다. 자, 발표되고 나서 금액대 많이 올랐죠. 자, 이 지역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요. 1억으로 제가 볼 때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향후 서울 지역 추가로 모아타운이 지정될 지역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능동 지역과 서울 모아타운에 지금 지정된 곳들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선정이 가능할 지역을 예상해서 이 물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한번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현재 지켜보고 계신 의정부 가능 3구역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는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이와 함께 서울 모아타운도 꼭 같이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007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15번지 모란시티입니다. 앞으로 매수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매수에 대한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매수예요. 상가 매수예요. 상가 매수. 상가는 가장 중요한 상가입니다. 상가. 가장 중요한 건 입지예요. 두 번째 입지입니다. 세 번째 입지죠. 거기다가 더해서 수익률, 수익의 안정성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공실률이 일어나서 내가 임대 수익을 따박따박 못 받을 경우엔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입지 플러스 수익의 안정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입지,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입지에 대한 내용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지도에서 일반 지도 한번 가볼게요. 본 상가 같은 경우에 모란역 같은 경우에는 8호선과 수임 분당선의 더블 역세권 한 200m 인근에 떨어져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의 인근에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또한 건너편 쪽으로 지금 성남시청이 있고요. 교통여건 같은 경우는 성남 IC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남하게 되면은 5일장, 모란장이 바로 뒤쪽에 있고요. 본 아파트가 본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건물 좀 볼게요. 토지 367평이고요. 밑에 깔려 있는 토지가 거래가 최근에 지금 보시는 대로 전체적인 평수대가 변형평 43평인데 21.95평이 전용평수고요. 61호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1999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축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법인이 갖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분양을 시작한 것 같아요. 4억 원에 5층이 현재 지금 거래가 됐어요. 4억 원에. 자, 그러면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을 건축물 현황인데요. 자, 1층부터 8층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8층에 제1종 의원 들어와 있고 의원, 6층 의원 3층부터 해가지고 지금
병원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물로 보여져요. 1, 2층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이나 음식점이 들어와 있고요.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완료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또한 안정적인 공식률 없게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차 현황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사인하셔라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괜찮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고 수익의 안정성과 수익률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빠르게 다음 거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878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왕십리 극동 미라주 아파트 전망이 어떨까요? 신금호역 부근입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제 드디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멀리도 왔어요. 자, 이제 5호선 신금호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신금호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고요. 자, 605세대 22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평수대를 말씀 안 하셨죠? 전반적으로 지금 평형대가 27평부터 42평대까지 가장 많은 세대수가 33평 물건을 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11억 500에 지금 최근 1개월 평균이고요. 매물 호가는 13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양새를 걷고 있어요. 자, 금액대가 좀 이렇고요. 13억에도 지금 물건이 나와 있고, 자,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자, 30평대 지역 실거래가 비교입니다. 전반적으로 평당가가 지금 현재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48만 원. 전반적으로 서울시 그리고 성동구 하왕십리 동쪽에서 평균 이하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평균 변동이 50%가 이상이 상회했지만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있어서의 하락률은 제로였다. 그만큼 나름대로의 살기 좋은 아파트고 거래량, 매수 심리는 적었지만 매도 물건도 없는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망, 앞으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추후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매수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왕십리에 위치한 아파트 긍정적인 전망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볼게요. 끝번호 973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25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여부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도봉구 창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청솔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를 할까요? 창동 동합청솔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내의 리딩 아파트입니다. 아, 그래요? 메인 아파트, 대장주 네.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도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그러네요. 6개월 변동을 제가 잡아놨는데 네. 벌써 이 지역 내에 많이 빠졌습니다. 주변에 창동역 같은 경우에 4호선 창동역 추후에 GTX C노선 들어오고요. 이 건너편으로 지금 서울 아레나 등등에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참 아쉽게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1981세대의 지금 26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4평 아파트를 말씀하셨죠.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고, 직거래 7억, 지금 2022년도 7월, 거래수는 몇 개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2021년도 가격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8억대 중후반까지 쭉 올라가다가 후반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2020년대 금액대로 회귀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금액을 전체적인 어떤 거래의 표준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지금 분위기상 반등 시그널이 언제 올까에 대한 거는 누구도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일단 본물권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 지역의 이 아파트를 제가 호황기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던 아파트인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실수요, 여기에 거주하면서 실수요라고 하게 되면 금액대 보지 마시고요. 당분간 보지 마시고 그냥 삶의 질에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유념을 하시고,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보시는 어떤 내가 전세를 주고 갭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에 실거주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목적이시라면 빠져나오는 전략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승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점점 더 마음도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장이 좀 좋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고민도 늘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승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또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관련 지역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대응 전략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